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가 50층 재건축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거지역의 경우 35층 제한을 엄격하게 유지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었던 재건축 시장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재건축 시장 악재도 만만치 않아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 서울시와 계속해서 갈등을 벌였었는데 일단은 50층 재건축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허가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잠실 주공 5단지 50층 허가 배경으로 이제 서울시 관계자는 이 서울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층고가 2030 서울 플랜상의 높이 기준을 준수를 했고요. 공공시설 계획이라든가 교통 처리 계획, 그리고 전체 가구 수의 9.4%에 해당하는 602가구의 소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러한 공공성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 부지의 16.6%를 공원이나 학교 등의 공공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또 상당 부분 이런 공공성이 증진된 것 플러스 광역 중심 기능이 좀 필요한 잠실이라는 지역적 특색도 고려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가 이제 6일 내 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심의를 해서 일단은 보류 판정을 냈지만 이 수건소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도록 이관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승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수건소위로 이제 안건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로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경미한 수정사항들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런 경미한 사항들 수정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종 승인이 된다면 50층 높이의 6,400여 가구의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소폭 하락했던 매매가가 부동산 대책 이전의 최고가 수준에 근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심의 이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6일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좀 미리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76제곱미터 호가가요, 16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8월 20일 이전에 76제곱미터 그 실매매가가 15억 4천만 원이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매도 호가가 끌어올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16억 원이 넘는 호가가 실제로 거래가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1월 달에 13억 5천만 원과 비교를 해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내년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규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강남, 서초, 목동, 송파 등에서 일제히 2, 3천 정도는 갭상승으로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층이 해가가 됐어도 사업 진행 속도상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잠실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런 고층이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고층이 승인이 될 때에도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광역 중심지 기능이 있느냐 여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50층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층 재건축을 승인받는 부분들이 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9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재건축 사업에 좀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에서는 좀 분리를 하고요. 분리하고 일반 분양자 입장에선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제 스를 제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3,300제곱미터 대비해서 350에서 한 450만 정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 가격이 좀 좋을 때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건축비를 미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소요가 많아지
많아지게 돼서 자금 여력이 있는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한편에서는 또 청약 로또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과 건설사에 불리하고 일반 분양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상한가제가 적용이 돼서 낮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의 재건축이 골고루 이루어질 것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